안녕하세요. 바이오의학학과 학우 여러분들. 저는 바이오의학학과 졸업생 20학번 모신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올해 2월 졸업 후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일반대학원에 입학하여 석사과정생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선 연구 일정으로 여러분들을 직접 찾아뵙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대학원의 주제로 강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대학원에 관해서 궁금하신 점 위주로 이번 강연 준비해보았습니다. 우선 저는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교수님의 약물표적화 연구실의 석사과정생으로 재학 중입니다. 제가 하는 연구는 바이오 컨주게이션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폐기라 펩타이드, 단백질을 비롯한 다양한 약물 전달 시스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단백질 폐기라 기술을 이용해서 위장관 투여를 증진시키는 약물 전달 시스템 개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사용하는 API는 요즘 핫한 GLP-1을 이용하고요. 저희가 개발한 물질 합성이나 정제, 그리고 이를 이용한 세포 투과도 실험, 그리고 마우스에서의 위장관 투과도 실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제 소개는 이 정도이고요. 저희 연구실에 관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마지막 페이지에 나오는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대학원에 진학한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연구에 대한 호기심입니다. 이게 없다면 사실 대학원에 진학하셨을 때 많이 힘드실 거예요. 대학원은 끝없는 연구를 하는 곳이라서 연구에 흥미가 없으시다면 아마 대학원 생활 내내 스트레스가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연구개발 직무로 취업을 하고 싶었습니다. 보통 제약회사의 연구직은 석사학위가 필수로 요구되어서 이를 충족시키고자 대학원에 진학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전일제 대학원생이 아니라 회사를 다니시면서 파트타임 대학원에 입학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저는 전일제로 연구를 하면서 학위를 따고 싶어서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취업 및 취업 후 승진에 대한 한계 때문입니다. 학사 학위로는 제약회사 내에서 할 수 있는 분야가 한정되어 있고 또한 승진 등 여러 가지 한계점이 있어서 이렇게 크게는 세 가지 이유로 대학원 진학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Q&A는 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 순서대로 구성을 해보았는데요. 첫 번째로 대학원 진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 먼저 이야기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자신이 어떤 분야를 연구하고 싶은지 찾는 것입니다. 직접 여러 회사 인턴 및 실험실 인턴을 통해 경험을 해보는 방법이 있고 따로 논문 등을 조사하면서 흥미로운 주제를 찾는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조사하는 건 그냥 네이버나 구글에 서울대 약대, 연세대 약대, 서울대 의대 이런 식으로 검색해서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교수님의 홈페이지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교수님이 어떤 연구를 하시는지 다 나오는데요. 아래 사진은 저희 연구실 홈페이지이고요. 이런 식으로 어떤 연구를 하는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 그 연구실에서 매년 나오는 논문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논문들을 검색해보면 대략 어떤 방향으로 연구가 흘러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가고자 하는 연구실은 하나만 찾는 것이 아니라 1순위부터 여러 가고 싶은 연구실들을 전부 리스트업을 해야 합니다. 가고자 하는 대학원 실험실을 찾았다면 입학 조건에 맞춰서 준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대는 탭스 성적이 무조건 있어야 하고요. 나머지 대학은 있어야 하는 곳이 있고 없어도 되는 곳이 있습니다. 입학 조건을 잘 찾아보고 준비해야 합니다. 보통 입학 원서 접수 기간이 언제인지 알아두면 좋은데요. 대학원 원서 접수 기간은 대학마다 다 다르므로 가고자 하는 대학원의 원서 접수 기간을 모두 알아두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포트폴리오, 영문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포트폴리오란 대학원에 들어가기 위해 그동안 어떤 노력들을 했는지 나열하는 것입니다. 이는 교수님께 나를 자랑하는 것인데요. 제가 여태까지 해온 연구들이나 그런 실적들을 어필하는 것입니다. CV는 김박사넷이라는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시면 CV 에디터라는 것을 통해서 무료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각각 어떤 것을 넣어야 되는지 설명도 잘 되어 있으니까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자기소개서를 두 가지로 준비했는데요. 포트폴리오 안에 들어갈 자기소개서와 대학원 원서 접수 시 첨부해야 하는 자기소개서 이렇게 두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대학원마다 자기소개서 질문 및 글자 수가 다를 수도 있으니까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자료가 준비되었으면 약 한 학기에서 1년 전에 1순위부터 순서적으로 교수님께 메일을 드립니다. 위에 준비된 자료 및 재학 증명서, 장학금 수혜 내역서, 성적 증명서 등을 첨부해서 컨택 메일을 보냅니다. 보통 일주일 정도 기다려보고 답변이 없다면 한 번 더 리마인드 메일을 보냅니다. 그래도 답변이 없다면 거절의 의미로 보고 다음 순위 대학원 교수님께 메일을 드립니다.
아래는 제가 컨택 메일을 보낸 내용과 면담을 잡는 과정의 메일입니다. 이렇게 컨택 메일에 답장이 왔다면 면담 일정을 조율합니다. 면담을 잘하고 컨택이 완료되었다면 거의 사실상 합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면담에서 망한다면 합격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교수님들이 원하시는 조건이 아니라면은 면담을 잘 잡지는 않으시는데요. 면담이 잡혔으면 희망이 꽤 큰 편이라고 생각하시고 면담을 잘 준비해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애매해서 면담으로 결정하시려는 것과 마음에 들어서 형식상으로 진행하시는 것 두 가지로 나뉜다고 들었습니다. 아래는 답변 오신 내용 메일입니다. 면담 날짜가 잡혔다면 면담을 준비해야 합니다. 보낸 포트폴리오, 자기소개서 숙지는 기본이고요. 여태 해온 연구에 대해 질문하실 수도 있으니 경험한 것들은 모두 숙지해야 합니다. 해당 교수님의 연구실에서 나온 논문에 대한 질문이 있을 수도 있어서 최근 연구실 논문들의 서론과 결론이라도 읽고 정리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논문들이 논문 사이트에 검색해서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이때는 구글 스칼라 등을 이용해서 논문을 찾아서 번역을 한 다음에 서론이나 결론 위주로라도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면담이 끝난 후에는 감사 메일을 드리면 좋습니다. 면담을 마쳤다면 기간에 맞춰서 원서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보통 메일도 여러 개를 보내고 면담도 여러 번 하고 원서도 여러 개를 넣습니다. 저는 운 좋게도 1순위가 컨택이 되어서 하나만 넣었는데요. 어떤 교수님의 경우에는 제 컨택 메일을 보냈을 때 우선 원서를 넣어봐라 라고 하시는 교수님도 계셔서 그런 경우에는 꼭 여러 개의 원서를 접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컨택이 되지 않고 원서를 먼저 접수하시는 경우에는 담당 교수님 배정이 되지 않아서 입학이 취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컨택을 먼저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원서 접수를 잘 하셨다면 정해진 날짜에 대면이나 온라인으로 면접을 보시게 됩니다. 각 대학별로 면접 날짜가 겹칠 수도 있어서 면접 일정을 잘 확인하시고 원서 접수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총 3가지 정도의 질문을 받았고 그 중에서 학과에 관련된 질문이라든지 앞으로의 연구 계획이라든지 여태껏 해온 것에 대한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컨택, 면담, 원서 접수, 면접 후에 합격을 하였고요. 저는 올해 2월부터 미리 연구실에 출근을 하면서 실험실 일정이나 간단한 실험 같은 것을 배우면서 한 달 동안의 인턴 생활을 하였습니다. 제가 실험실을 결정하게 된 계기는 여러 가지 기업 인턴과 실험실 인턴들을 경험해보면서 가장 잘 맞는 연구 주제를 찾았고요. 거기서 약물 전달 시스템이라는 주제에 흥미를 갖게 되었고 해당 주제를 연구하는 교수님들 중 학교 그리고 학교의 위치, 인건비, 등록금 지원 여부 등등을 고려해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내용들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김박사넷, 브릭, 각 연구실 홈페이지를 참고하였습니다. 이 2가지 질문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험 경험을 쌓으려면 보통 교내의 실험 수업을 수강하거나 인턴 활동을 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저는 교내 여러 실험 수업을 신청하여 수강하면서 기본적인 실험법을 배웠고 더 심화된 경험은 아무래도 인턴 활동인 것 같습니다. 뒷 슬라이드에서도 나오겠지만 저는 매 방학마다 실험실, 연구소에 인턴 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주제로 실험을 한 바가 있습니다. 교내 실험실은 교수님께 직접 메일을 드려 인턴 생활을 하였고 기업이나 연구소 인턴은 학과 단톡에 올라오는 인턴 공고문을 통해 신청하여 활동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직접 연구소나 기업의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공고를 통해 신청할 수도 있고 타 학교 교수님의 이메일로 연락을 드려 인턴 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브릭 같은 홈페이지에서도 인턴 공고가 올라오니 여러 가지를 참고하여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우선 학점은 어느 정도 높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컨택 메일을 보냈을 때 학점이 낮다면 메일을 읽지 않는 교수님들도 계세요. 그리고 사실 학생회나 동아리, 대내외 활동은 취업에는 도움이 될 수도 있으나 대학원 진학에는 실험실 경험이나 진학하고자 하는 실험실의 연구 분야와의 그런 적합성 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제가 면담을 갔을 때 교수님께서 주의 깊게 보신 것은 학점과 제가 연구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저는 4년 내내 제가 몇 학년인지에 따라 움직인 것이 아니라 꾸준히 매 학기 중 그리고 방학마다 관련된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연구소 인턴 2번, 실험실 인턴 1번, 전공 관련 공모전 1회 수상, 전공 관련 멘토링 등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 제가 하고자 하는 연구 분야를 정할 수 있었고, 그게 대학원 진학에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해당 사진들은 실제로 제가 교수님과의 면담 때 보여드린 제 연구물입니다. 해당 내용들을 보시고는 관심을 가지시며 우리 랩실에도 앞으로 이걸 할 거다라고 하셨던 기억이 나네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선 첫 번째는 체력 및 건강관리입니다. 대학원 생활은 거의 실험과 논문 읽기의 연속이에요. 하루 종일 시험대나 사무실에 앉아있으며 반복되는 야근에 체력이 급격히 안 좋아집니다. 대학원에 진학하게 되시면 체력 관리는 필수인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전공 지식의 부족입니다. 지금 현재 수강하시고 계시는 과목들 모두 대학원에서 기초적으로 쓰여지는 지식들입니다. 부끄러운 말이지만 저 또한 학부 시절 때 시험을 위한 전공 공부를 했었고 시험이 끝난 뒤 대부분 까먹었습니다. 하지만 대학원에 진학한 이후 그 공부들을 다시 처음부터 하고 있습니다. 대학원을 준비 중이시라면 특히 지금 하는 전공 공부를 열심히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로는 논문 검색 능력입니다. 펀메드, 구글 스칼라 등 여러 가지 논문 검색 엔진들이 있는데요. 이 검색 엔진들을 활용하는 방법을 익히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대학원에 오면 논문 읽을 일이 많아요. 그래서 논문 검색 능력을 높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시간이 넉넉하지 않아 이 정도까지 답변을 준비해보았습니다. 비록 부족한 경험에서의 답변이었지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좋은 기회로 여러분들께 대학원을 주제로 강연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신 바이오의학학과 학생의 여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도 대학원 진학 시 주변에 물어볼 선배들이 없어서 많이 헤맸던 기억이 나는데요. 오늘도 분명 그런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강연했던 영상은 학생의 측을 통해서 공유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왼쪽 하단에 적힌 이메일로 연락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정성스럽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강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이오의학학과 학우 여러분들의 대학생활을 응원하면서 이상 강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